자, 수요일 오프닝벨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8분 지나가고 있고요. 장시작 1분 30초 전 예상 체결 지수는 지금 코스피가 0.5% 플러스, 코스닥이 0.9% 플러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2700 중반에서 2800 요 사이를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박스권, 오늘도 어김없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헷갈리네. 우리 두 분의 전략을 한번 들어본다면 염승환 이사님부터. 한국 증시는 좀 되게 답답하죠. 답답한 걸 떠나서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짜증이 나셨을 것 같고요. 어제 전 세계에서 코스닥만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여러 이슈는 있겠죠.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국내 개인들의 좀 이탈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증시는 사실 뭐 코스닥도 그렇고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기업들의 좀 주가 부진했던 거. 이것도 네. 좀 컸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뭐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만 테슬라가 10%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게 테슬라가 다른 이유로 간 게 아니라 어쨌든 전기차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 거니까 네. 이거는 오늘 2차 전지주에는 상당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뭐 리비안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등은 좀 오늘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가려면 결국 저는 세금 문제, 금투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벌써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했고 이렇게 이틀 동안 한 17% 정도 올랐는데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같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전략. 네, 저도 조금 안 보이던 산업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전에 중국차에 대한 인도량이 먼저 발표가 됐었고 네. 비아디가 너무 많이 파는데 테슬라는 정말 중국에서 조금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도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인도량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4~5% 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뭐 빠르게 좀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LG 에너솔루션 막 급등했고, 삼바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던 산업군에서 갑자기 다른 산업군들이 뉴스를 도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쪽에서 수급도 쏠리고 이제 시장도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주도주들이 일부 교체가 되는 그런 작업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국장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졸트 관련된 결과가 고용이 그렇게 세긴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고용 같은 경우가 구인이 5에서 4.8로 빠져서 4.9로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고용이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긴 쉽지 않다라는 평이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일부 하락하고 시장은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오늘 야간 선물이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일단 빠르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들을 유지를 하려면 선물에서의 외국인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어제 1조 정도 나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6시에 보니까 마이너스 7777로 딱 7777로 맞췄는데 네. 그만큼 수급 이탈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시작은 좋더라도 만약에 선물에서 매수가 강하지 않거나 현물에서 안 받아주면 조금은 시장 자체가 오르는 폭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조금은 더 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장중에 삼성전자 수급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삼성전자에서 수급 이탈이 나온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어쨌든 테슬라발 인도량으로 일단 한 거니까 저도 2차 전지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이 엄청 시원하지는 못하다라고 오늘도 느끼는 게, 오늘 2차 전지주가 살짝 달려주면서 어제 올랐던 바이오주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빼서 하나 어느 정도 메꾸고 거기다가 새로운 수급 조금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고, LG엔솔이 초반부터 4% 플러스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LG 화학, 거기다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코스피에서 2%에서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도 1.6%로 같이 플러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정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2.5% 플러스, 에코프로도 2.6%
10%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 제약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1%에서 2%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테크윙이랑 대주전자재료, 뭐 대주전자재료는 배터리여서 그렇다고 치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올랐던 것 같은데 한 6%. 이거 그 HBM3 후공정 그거 관련된 네, 모멘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6% 정도 오르고 서진 시스템도 8% 정도 오릅니다. 자, 염이사님 어떻게 눈에 띄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 뭐 오늘은 뭐 역시 그냥 압도적으로 2차 전지 같아요. 이제 2차 전지. 확실히 그 코스피 업종 내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쪽이 이제 철강 금속인데 여기도 보면 뭐 TCC 스틸이나 포스코홀딩스가 뭐 급등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 2차 전지에 연동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철강 쪽에서도 그쪽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직접적으로 연관된 LNF도 오늘 11% 정도 네, 오르면서. LNF도 오늘 11%. 네. LG가 어제 또 좋은 뉴스를 하나 이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도 훈풍이 불고 있고, 또 그 LFP 관련된 이제 그 밸류 체인도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오늘 그 이제 자동차 대표 관련주 중에서도 HL 만도 같이 이쪽이 이제 또 약간 전동화 부품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 부품 안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밤에도 이제 데이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전기차 인도량이 어쨌든 이제 예상을 넘었지만 놀라운 건 그 테슬라의 ESS 배터리 요게 그 설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ESS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장주가 서진 시스템이거든요. 네. 여기가 오늘 9%나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 효과가 오늘 오전장을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을 좀 장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또 코스닥 모두 다 좀 훈풍을 부는. 사실 한국 증시의 가장 이제 올해 좀 아픈 고리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였는데 네. 이게 좀 일단 오늘만큼은 좀 해소가 돼서 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쪽은 아니지만 일부 그 해운주 쪽 약간 좀 해운주. 빠지고 있고, 원전주라든가 뭐 종합상사 뭐 이런 쪽이 좀 빠지고 있고, 엔터주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힘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엔터주를 조금씩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오. 6월달 음반 수출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섹터가 죽어버리니까 데이터가 좋아도 반응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또 가치 투자 기회는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뭔가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비슷한 게 한국 증시의 수출 데이터나 펀더멘탈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 안 가니까 다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만. 근데 결국 펀더멘탈은 저는 나중에라도 반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 저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상반기에 너무 달린 것도 좋은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좋은 거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 이제 찾는 거, 그게 또 굉장히 또 하반기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상반기에 달린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데이터는 좋은데 못 간 애들, 그리고 예. 바닥에 좀 누워 있는 애들을 여유 있게 쳐다본다면 뭐가 될까? 이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네. 게임이 생각 외로 잘 가고 좀 강하다 하는데 아 맞아요. 네. 오늘도 넥슨 게임즈가 게임이 대박 났어요. 네. 그 퍼스트 디센던트? 네, 그거 거기 대박 났어요? 순위가 지금 막 1등, 2등에다가 막 완전 오. 어제 그래서 시간에부터 막 날랐던 게 순위가 우리 데브시스 쿠키런 그것처럼 막 1등, 2등 막 거의 다 석권을 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논의 말씀드리지만 게임이 이런 식으로 순위로 갈 때 일매출의 명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파셔야 됩니다. 파시는 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수익을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좀 일단 그렇게 해서 막 너무 급등이 나오면 그런 건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장중에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한 11%, 14%요 정도로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고, HLB가 13% 넘게 오릅니다. 얘네 뭐 있나요? 요거는 FDA 그거 재신청했고 그다음에 보안사항 특이사항 없다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 또 때문에. 음봉이 장대로 24% 올랐다가 또 쭉 빠지면서 지금 14%에서 저번에도 그런 상황에서 안 그러니까. 됐으니까 네. 이제 좀 그런 거죠. 이제 진짜. 내 본전이 오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래도 정말 큰 마음 먹고
괜찮겠지 해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일부 그런 물량들이 또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거에서는 뭐 일부 그런 단기 차익은 나올 수 있고 저제 강했던 바이오 쪽이 또 약한 이유는 뭐 일라인이나 이런 쪽이 이제 독점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을 무조건 하락을 시켜라라고 바이든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 일부 이슈가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좀 차익이 나오는 명확한 빌미가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 저희가 뭐 전해드린 대로 ESS 플러스 2차 전지, 일부 게임 종목, 일부 저기 제약바이오 종목 요 정도? 그럼 그러고 보면은 되게 감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도 계속 얘기했었고 명앵커가 바이오도 약간 느낌이 매새끼 왔다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건 두 달 전 얘기. 2달 전, 2달이나 됐어요? 아 그렇구나.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진짜 우리 네, 내 방송 두 달이나 모니터링 된지 보면 몰랐구나.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저 양심적으로 2달 전에 얘기한 거를 했지 않아요. 네. 2달이나 된지 몰랐어요. 근데 네. 2차 전지는 아무리 매삭기가 와도 스스로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건 근본적으로 본질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무리 바닥쳤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다 안 좋다, 친환경이 다 안 좋다. 저는 이전에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친환경 애들의 엄청 주식 잘 컸어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산업 성장 이런 거 보면 마냥 그렇게 비관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그냥 맞아요. 이유를 만들어서 그죠. 이제 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잡혀 있는 거는 어차피 바꾸지를 못하니까. 투심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데이터 값이 조금은 다른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뭐 캠프 들어간다 머스크가 그리고 뭐 나는 테슬라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런 거 이게 보면 참- 트럼프가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바이든 때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라갔어야 엄청 많이 되는데 올라갔어요. 주가가 네.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정책으로 이제 배터리주들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거의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작년까지였던 것 같고 IRA 딱 받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쪽보다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사실 이런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정책보다 판매량 그러니까 인도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해주잖아요. 또 오늘도 GM도 그 2분기 인도량 수치 발표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20만 대까지는 솔직히 좀 도달하기는 만만치는 않은 숫자지만 어쨌든 2분기 인도량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시장이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 이제는 그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때 신문 기사 보니까 그 백악관 자문으로 일론 머스크를 선임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있어요. 네. 둘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전기차에 저는 뭐 큰 악재가 생길 것 같다. 아주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살짝 그나마 좀 밀리는 업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선 쪽이 조금 정말 약보합권이지만 많이 뭐 살짝 밀리고 있고 해운도 살짝 사실 밀리는 거를 막 크게 막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굳이 찾자면 요 정도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 4% 넘게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3% 아모레 G도 한 2% 뭐 요 정도 빠지는 것 같고 전기 장비 중에서는 가온전선, 대원전선, LS 일렉트릭 이쪽도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한 2% 정도 빠지고 요 빠지는 애들에 대한 코멘트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서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는 HMM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가 전반적으로 빠진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결국에 기준점입니다. 그 종목이 깨지 않던 종목 그런 상황에서의 이게 그러니까 왜 HD 현대 일렉트릭이냐면은 초과 변압기에서 가장 큰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수주 잔고도 2년 3년치를 제일 잘 받고 있고 미국의 수출 비중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방적인 부분에서 대장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전체적인 산업의 이런 투심 자체를 좀 가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종목별로 너무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송배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한 1년 반 있다가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 시간차에 따른 이런 차익 매물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가늠을 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또 뭐였죠? 응?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해운 조선 화장품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7월달 들어서자마자 바로 7월 1일에 조선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HD 쪽 그룹으로 거의 많이 집중돼 있었던 수주가 드디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쪽으로도 1조 단위 이상의 이 수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퍼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한쪽 기업들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주를 좀 맞춰준다라는 부분에서 나쁘지가 않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게 중국 쪽에서 LNG선에 대한 이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네. 격차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뭐 캐파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선종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을 좀 차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 조선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꺾이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상승이 일부 조금 멈춰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5일 이평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조선주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쉽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좀 쉬어간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 어떻게 눈에 띄는 종목들 있으세요? 오늘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네, 오늘 뭐 수급도 그냥 지수? 무난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지수도 뭐 그렇게 엄청 센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시장이 2차 전지나 이제 몇몇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제 코스닥이 2%나 빠졌잖아요.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찾아봐도 명확한 건 없었는데 그거에 한 지금 3분의 1밖에 지금 회복이 안 돼서 아직까지 증시가 좀 만족스럽게 오르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다만 그래도 뭔가 좀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건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누가 뭐래도 배터리거든요. 배터리들이 움직여줘야 코스닥 바닥이 다져지는 거니까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좀 제가 봤을 때는 1.5% 정도 상승률만 좀 보여준다면 지수가 오후에 어쨌든 어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만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뭔가 좀 코스닥도 약간의 좀 반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배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아침에 움직였던 기업들이 또 오후에 물량 맞고 이게 흘러내리면 이건 장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끝까지 힘을 내느냐가 좀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런 기초 체력이 조금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그래도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래도 데이터로, 그러니까 예전에 테슬라가 가고 막 이럴 때도 어떨 땐 올라가고 어떨 땐 빠진 적도 그쵸.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분명히 판매 데이터에 좀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과거보다는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만인 게 아니라 어제 정말 굉장히 좋은 뉴스 나왔잖아요. LG엔솔이 LFP 배터리 LFP 공급을 있다고? 해버렸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못하는 영역으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 내년 양산 아마 들어가서 공급을 할 것 같은데, 이걸 계약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시험 생산 다 끝났다는 얘기, 테스트를 그렇죠, 했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중국과도 이제 한번 경쟁해.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일단은 전혀 그동안 반영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실제. 그렇죠. 주가 빠지기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힘을 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기업은 LG엔솔 같아요. LG엔솔. LG엔솔이 지금 6% 올랐는데 네. 이 구도만 잘 유지해 준다면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성에 대해서도 좋은 뉴스도 뒷받침되고 데이터도 같이 백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연속성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요. 저도 뭐 뉴스를 들고 오긴 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도주 쪽에서 수급이 이제 반도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쫙 깔려 있는 게 한 16조, 17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좀 많아요. 상위 한 5-6개 산업군이. 근데 그게 넘어가려면 이제 새로운 산업군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2차 전지는 과거에 그 모든 수급을 가져갔었던 산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도주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후보군이긴 했는데 전거래 뭐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테슬라 인도량 기대하셨던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박살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아직도 좀 멀었구나였는데 그게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막 많이 팔아도 다시 막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도 주도주의 후보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왜냐면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과거에 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그냥 끌고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데이터상으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연속성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안 꺾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닝콜이 7월 23일인가 아마 그럴 거고 일단 8월 8일에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또 모멘텀이 열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콜이랑 로보택시까지 이어진다면 한 달 정도 이상은 2차전지 쪽에서 바닥권에서 여기 지금 가격적인 부담도 크게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약진을 해버리면 모든 투심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기존의 주도 산업군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투심 자체가 여기로 쏠려서 이번에 다시 2차전지야 이런 이 투심들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과 공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한번 저 이제 좀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사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밤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레드자님이 민준아 2차 전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도 다 갈 것 같진 않아요. 선택과 맞아요.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그걸 한번 좀 아이디어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어제 이제 한 그 신문사 좀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첨부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일단 3분기 안엔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마이크론까지 통과가 됐는데 삼성은 아직은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황이죠. 근데 그게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도 이게 맞춤형 반도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좀 시간이. 근데 어쨌든 결국 좀 통과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된다면 삼성이 일단 위가 열리는 거니까 그거 하나랑 역시 또 배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배터리에서 일단 테슬라가 뭔가 좀 발동은 걸어줬고 근데 또 기대가 있는 게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하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남아 있고 또 한 가지가 다음 달에 LG엔솔이 4680 배터리 공개합니다. 양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기아의 EV3 요 왼쪽에 있는 게 그 GM의 에퀴녹스라는 신차인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모델이 다 중저가 전기차예요. 이게 잘 팔려야 돼요. 그동안 다 GM도 비싼 전기차는 잘 팔았거든요. 네. 근데 중저가가 이제 잘 팔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대중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들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잘만 되면 배터리도 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난하게 저는 3,000포인트 넘는다고 보는데 이 둘 다 안 되면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이건 코스닥에 민감하지 금투세가 어쨌든 좀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어제도 국회 예산 정책청가요. 거기 기사를 보니까 거기선 그냥 해야 된다. 금토세 이대로 시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실망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이제 그래서 3천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맞아야만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배터리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뉴스들 많이 나왔죠. 뭐 LFP 중국 독점 끝낸다. 오른쪽에 로보택시로 주목받는 테슬라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오늘 모든 뭐 경제신문에 다 이제 도배가 된 상태인데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다 간다 이거보다도 요쪽 안에서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쪽 안에서 2차 전지 안에서 LFP 배터리 플러스 셀트팩, 셀트팩, 네,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 건식 공정, CNT 도전재 4680 예, 요 중에서 요걸로 사실 작년에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이제 전구체나 아니면 양극재가 그냥 독주를 해버렸잖아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이제 배터리가 가면 요 안에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요게 저는 왜냐면 배터리 좀 트렌드 같아요, 이쪽이. 저 중에서 그래도 제일 트렌디한 거는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가 제일 트렌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이 실리콘 음극재 중에 한 기업이 너무 많이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실수는 있겠지만 이게 트렌드가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이건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저희 당사에서도 예전에 자료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왜 전기차를 안 사냐 설문조사를
같대요. S&P 글로벌이나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큰 게 비용 부담, 비용 가격 비싸요. 여기도 나와 있죠. 두 번째가 충전, 충전. 세 번째 주행거리.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기술이 결국엔 저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차가 이거 채택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부분은 이제 뭐 여기 다는 아니지만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격을 이제 내가 좀 비용 부담 없이 하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근데 오늘 연준 의장도 좋은 얘기 해줬죠. 인플레이션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가격하면 무조건 LFP죠. 이건 뭐 NCM이 경쟁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네. 이걸 LG엔솔이 뭔가 좀 풀어줬고 거기에 또 셀투팩 기술이라고 이제 모듈 없이 그냥 바로 팩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술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고 충전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 요게 들어가줘야 되고 주행거리 관련해서는 뭐 4680 배터리도 있고 지금 뭐 건식 전극 공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될 때 이 사람들이 결국엔 그 어느 시점에서는 전기차를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술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것도 사실은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당연히 되면서 좀 커지죠.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예. 건데 그 캐즘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예. 힘들어하는 과정. 그래서 저도 이게 셀투팩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CATL이 하고 있던 건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LFP랑 결합을 해야 되니까 참 아유 우리가 언제쯤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어제 딱 이제 LG가 르노에 공급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셀투팩을 그냥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드리면 배터리 하나하나 요게 셀이에요 그냥 요 셀을 몇 개를 묶어요. 건전지 그러면 이제 같은 거. 모듈이 돼요. 요 모듈을 또 이렇게 묶으면 요게 하나의 팩이 돼요. 아, 건전지를 여러 개 묶으면 네. 모듈을 묶으면 또 팩. 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셀 모듈 팩이 원래 일반적인 그냥 배터리예요. 네. 요 팩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 조립을 해서 이제 자동차 안에 넣죠. 넣는 건데 셀투팩은 얘가 없어요. 그냥 얘를 팩으로 바꿔요. 이 모듈 그러니까 대신에 안정성이 떨어져요. 아.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안 쓰려고도 하는데 CATL은 좀 기술력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모듈을 없애고 바로 팩으로 그러면 이 모듈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네. 그만큼 셀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게 기술이라는 거죠. 아, 위험도를 네. 줄이는 대신에 네. 더 밀도 있게. 네, 그래서 여기에 뭐 필름 같은 거 더 넣을 수도 있고 요게 파우치형으로 이제 이번에 공급이 됐는데 파우치형을 넣은 이유가 주행거리가 셋 중에 제일 높아요. 각형이나 원통형보다 가장 그렇군요. 높은데 제일 리스크는 위험해요 좀 이게 근데 어쨌든 뭐 LG의 기술력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됐겠고 그래서 이것도 원가도 이렇게 되면 모듈도 빠지니까 원가도 싸고 LFP 자체가 또 싸고 그래서 요 형태로 이제 내년 11월에 공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내년 11월 1일부터 진짜 양산 들어가서 제대로 공급이 될지.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LFP 검증을 못 해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는 LFP 플러스 셀투팩이 지금 LG엔솔이 르노에 공급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저 정도로 요 방식이. 저렇게 공급이 된다라는 그 기술이 있다라는 네, 걸 기술. 강조를 해주시는 네, 겁니다. 여기 이제 뭐 밸류체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왜 실리콘 응급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예전에 한 1년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 그 DS투자증권에서도 나왔던 자료거든요. 지금 NCM 배터리에서 보통 흑연 넣잖아요. 실리콘 말고 흑연 쓰는데 양극재 60에 음극재 40이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에 실리콘이 만약에 지금 5% 들어가거든요. 실리콘이. 근데 실리콘이 10%만 여기에 추가가 돼도 양극재 용량이 늘어나고 음극재가 그만큼 빠져요. 근데 양극재가 늘어나야 주행거리가 늘어나요. 양극재가 주행거리를 결정해요. 네. 그래서 실리콘 만약에 흑연이 아예 필요 없이 그냥 실리콘 100% 순수 요거 넣으면 양극재 95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양극 용량이 58% 늘어나서 주행거리가 그냥 획기적으로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실리콘을 넣으면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요.
스웰링 현상이라 그래요. 이 실리콘 잘못 넣으면 진짜 부풀고. 네,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다 못 넣어요. 그래서 지금 5%만 넣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여기서 뭔가 빵 아니 부푼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아파하는 뭔가 사람. 빵 터지는 포인트 잡으려고 아니, 그러신 아니. 거죠? 네, 아니에요? 맞아. 실리콘 잘못 넣으면 저 부푼다고요? 네. 네, 그래서 5%밖에 지금 못 넣어요. 저걸로 많이 넣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안 된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면 요게 흑연에다가 5%의 그 실리콘을 지금 이제 넣는 걸 지금 뭐 기업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주전자라는 재료가 그 기업이 상용화를 이미 했잖아요. 한 상태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넣게 되면은 그 이 흑연보다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충전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있지만 주행 거리도 10%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30%. 요게 되면 지금 고객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사도 나왔지만 기아 EV3 한 3% 정도 실리콘 응급제 탑재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배터리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애플이 100% 실리콘 배터리 개발한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에 흑연 대신에 이제 100% 실리콘만 넣겠다. 예. 그러면은 이게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기 쪽에도 들어가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도 좀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680 배터리는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8월에 이제 LG 엔솔이 양산 들어가고 네. 내년에 이제 삼성 SDI도 들어가요. 네. 이건 이제 CEO가 직접 다 언급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진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요거를 지금 자체적으로 만든 회사가 그 테슬라죠. 테슬라. 네, 테슬라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금 뭐 양산 뭐 실패했다 포기했다 네, 맞아요. 이런 그런 뭐 루머도 루머도 나오는 네. 것 같던데. 근데 그게 실패했으면 결국 LG에 더 의존할 수도 있겠죠, 사실. 예. 그래서 8월에 좀 이벤트가 요게 하나 좀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그리고 4680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걸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건식 전극 공정으로 가려고 그래요. 습식이 그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거 이렇게 코팅해서 바르잖아요. 네. 용매로 바르는데 그래야 이게 접착이 되니까. 근데 그거 말리는 공간이 이렇게 길어요. 이거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면적도 많고. 건식은 없어요. 이게. 그냥 없어요. 훨씬 좋아 예. 보이는데? 근데 어려워요, 너무. 아, 공정이 어려워요. 기술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적 10배 절약, 전력 소모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구나 다 이거 쓰고 싶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한두 개 업체가 좀 장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죠,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줄여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기술이 개발되고 더 성숙되면은 확실히 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드는 기업들은 저는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올해 엔캠이라는 기업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미국 수혜를 좀 받으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2차 전지에서도 그런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섹터가 너무나 좀 안 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실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도 아마 들어보신 게 계시겠죠.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한 기업도 있고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원래 보통 양극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결정이에요. 결정이 여러 개로 이게 갈라져 있죠. 그러면 저게 충방전을 하면요, 전액이 저기 들어가요. 그럼 작구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결정 수명이에요.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면 될수록 수명이 떨어지죠. 단결정은 결정이 하나예요.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데. 아니, 왜냐면 저게 이 결정 안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해액 같은 게 이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이 양극재의 이 결정이 저렇게 다결정으로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갈라져 있죠. 균열이 생겨서 여기에 들어가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를 그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배터리를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단결정은 여기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보시면 결정이 하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도 원하는 게 단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또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 트렌드들이 앞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쪽을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업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네네. 기업은 다 빼고 왔습니다. 저거는 뭐 네이버 검색해도 다 꽤 나오니까요. 좋은 기업들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을 조금 쓰는 이유는 어쨌든 2차 전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냐, 뭐 바이든이 되냐, 혹은 다른 사람이 되냐에 있어서 요 2차 전지도 좀 희비가 엇갈릴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미리 조금 공부를 해보자라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일단 9시 32분 시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0.3% 플러스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837포인트 지나가고 있어요. 민소영님께서 오늘 자율주행도 분위기 좋은데 라이콤 주식 등 설명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테슬라 가니까 네.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 그 자동차 판매량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2차 전지 쪽 움직이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자율주행 그거잖아요. FSD.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또 로보택시랑 엮이는 이벤트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쪽이 또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원래는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면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연결성은 이렇게 나왔던 건데 워낙 데이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움직이고 그거 움직이니까 우리 자율주행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는 오늘 정말 그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상위를 싹쓸이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15%, LNF가 11%, LG엔솔이 6%, 현대오토에버가 5%, 또 LG 디스플레이 굳이 끼워 넣자면은 자동차 전장에 디스플레이를 끼워 넣어서 이것도 4.6%, 코스모 신소재 3%, LG 화학 3%, SK 이노베이션 3%, 삼성 SDI 3%,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를 필두로. 근데 걱정되는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이게 수급이 지금 좀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기다리는 상황, 미국장이 휴장인 상황, 뭐 여러 가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게 다른 종목을 살살살살 조금씩 빼고 요렇게 2차 전지 빈집털이들 살짝 올리는 게 이게 어떻습니까? 시장 전반적인 건강함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올라갈 때 미인 테스트 후보가 없으면 그냥 지수가 빠져요. 빠지더라도 뭔가 이렇게 급등하는 산업군들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내가 산업을 잘못 골랐나? 아니면 내가 엑시트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 빵 떴죠. 근데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간밤에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공격이 들어왔고 그쪽 라인이 또 직격탄을 맞으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어제 또 약진이 안 났으면은 오늘 시장이 또 굉장히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왕 하고 이제 또 만들어 주니까 이번엔 2차 전지야 말면서 슝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둘이 또 금리 인하와 연관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몇 가지의 산업군들이 이런 식으로 돌면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런 거죠.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변압기에서 갑자기 추가적으로 변압기가 부족하대요. 그런 얘기 나온다고 뭐 변압기에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막 흥분해서 막 지금 변압기야 막 이렇게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에서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도 요거는 많이 눌려있다가 데이터가 나오고 업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운임지수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벌써 후보군이 그런 바이오 쪽 있고 바이오 쪽도 이제 나뉘겠죠. 신약 관련된 부분들 뭐 CDMO 관련된 부분들로 나뉠 거고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면은 자율주행이랑 또 2차 전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각각의 쪽으로 나뉘고 그다음 해상운임도 아직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증권가에서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거 항공주 이런 실적 베이스로 펀더멘탈 떨어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실적 좋은데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후보군 테스트를 해볼 거고 수급도 이렇게 해보면서 연속성 이런 거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서 미인 테스트에서 성공하는 산업군은 글로벌적으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생기면서 이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뉴스에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좁혀지는 과정들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공부해 보시고 나랑 호흡이 잘 맞고 내가 공부했을 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준비만 해놓으세요. 네. 배팅하지 마시고 준비만 해놓고 이제 여기가 누가 봐도 다 이게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미사님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엑스베이스님이 PB 1배 정도의 돌파가 힘들면 제한적인 상단으로 인해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트레이더의 영역이자 난이도가 좀 높아진 구간인 것 같다. 네, 뭐 그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아직 근데 한국 증시가 지금 PBR 한 배가 2,800 정도 되니까 네. 2,800 그러니까 PBR 한 배가
우리나라 20년 평균으로 보면 1.09배 정도 되더라고요. PBR이. 그게 한 3,000포인트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싼 건 맞아요. 지금 2,800도 굉장히 저평가된 건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한 별 넘어서 가는데 뭐 금투세 문제도 있고 또 세법 상법 개정 모든 이제 이슈들은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 중에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과연 될까 의심하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 대금이 안 붙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확신하면 코스피 딱을 떠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한국 증시는 아까 이제 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단이 막혀 있다고 다들 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어느 정도 상단 왔으면 현금 할 건 좀 해놓고 또 못 오른 거 있으면 수남이 도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변압기 같은 거 어제 좋았으니까 또 매도 기회구나 팔고 그 돈 갖고 오늘 저녁에 이제 어제 밤에 딱 자기 전에 봤더니 테슬라가 잘 나왔네. 내일 그럼 누가 봐도 2,000원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2,000원지는 네. 부담도 없고 그런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볼까? 그래서 그게 연속성이 있으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며칠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분위기 봐서 이거 아유, 하루짜리네 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펼쳐지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증시가 그럼 계속 이러고 움직여야 되니까 아유. 박스에 갇혀야 되니까 아, 우리나라가 실제로 잘 하는 거 플러스 네임밸류 대비해서 너무 실질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좀 저평가받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손흥민 그건 선수를 단적인 예로 봐도 손흥민 선수 진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하는 거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뜻은. 그쵸. 근데 연봉이나 이런 수준은 그냥 글로벌 탑티어 그 선수들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를 찾자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거야. 꼭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현대차, 삼성, 뭐 SK 뭐 잘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근데 약간 증시가 2,800에서 다른 데 가는데 빌빌댄다? 뭐, 왜? 그러면은 그냥 코리아 디스크 한국장은 원래 그래라고 관성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본질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높으신 분들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뭔가 증시 그죠, 위가 그죠. 뚫리는 게 뭔가가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아, 그게 좀 네. 뚫렸으면 좋긴 하겠는데 오케이, 좀 아쉬운 알겠습니다. 일이죠. 네. 여미사님한테 요것도 짧게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미사님이 수요일만 나오시니까 아, 네. 딱 나오셨을 때 빨리빨리 물어봐야지. 그렇죠. 물처럼님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주도 섹터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선수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삼성전자 실적을 기점으로 혹은 뭐 그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AI 반도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룸이 남아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도 섹터.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AI 쪽이 지금 엔비디아도 좀 최근에 비실비실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룸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고점을 한번 또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끝난 건 아니에요. 산업 자체가 끝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휴식은 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1, 2개월 정도의 좀 기간 조정을 저는 좀 받고 가야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여기서 또 무리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또 모멘텀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AI 쪽도 다 연결이 돼 있겠지만 반도체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 뭐냐면 좀 소외된 거 보자. 반도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상반기는 후공정이 다 잡아먹었죠. 한미 반도체만 뭐 봐도 답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쪽보다는 하반기는 지금 요즘에 이미 지난주부터 전공정 반도체주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조금씩. 그래서 사실 또 삼성전자가 지금 기대값이 전혀 없지만 뭐 오늘 테슬라의 주가 급등처럼 만약에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소식이 뜨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또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룸 자체는 뭐 여전히 주도주는 하이닉스나 그런 후공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하반기를 본다면 좀 소외받은 거,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못 오른 거 위에 중심으로 저는 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또 좋고 또 그리고 하방이 단단해야 좀 편하거든요. 네. 이 기업들은 별로 잃을 것도 없고 뭐 그동안 뭐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도체 AI 안에서도 저는 순환매 못 오른 걸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AI를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너무 오른 거는 조금 주의하자. 너무 그렇게. 오른 거는 좀 주의하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희 그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김정일 본부장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미사님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시나 보네요. 네, 일단 지금 7월 시작하자마자 어제 코스닥이 아무 이유 없이 폭락을 했어요. 그것부터 아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구나. 뭔가 지금 이 세금 이슈는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어쨌든 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뭐가 그 금투세 근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몰라서 그래. 저도 진짜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금투세를 아니 이거 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야. 어쨌든 생각이 있으니까. 한 명당 보좌관이 10명이에요. 그럼 10명만 모여도 100명이 회의하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걸 거 아니야. 어쨌든 누구 좋은 건데. 아니 몰라서 그래요. 내 머리는 뭐 모르니까. 일단 세금 걷으니까 뭐 그럴 네? 수 뭐 세금 세수가 드러나니까 뭐 아니 세금도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지. 있는 사람은 어차피 다 사모펀드로 해가지고 법인 세워서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딴 데서 지네들끼리 좋은 거 할 텐데 이거 뭐 돈 없는 사람한테 뜯으면 얼마나 뜯는다고 그거를 원천징수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그 사모펀드를 깊숙하게 파다 보면은 답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꺼내려고 제가 지금 긁고 있는 건데 시원하게 좀 해줘요. 지금 한번 아니, 찾아보면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고. 약간 그런 느낌 자꾸 들어서 회피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결국 금투세로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 더 많이 안 내게 됐잖아요. 그럼 왜 나한테 뜯냐고 이거를 돈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금투세가 네. 여러 가 뭐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에 해당되니까 뭐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 많은데 그게 한 15만 명 정도 되니까 그 규모가 꽤 커요 사실. 그분들이 또 큰 자금들 운영하니까 그래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매물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매년 당하는 게 뭐죠?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매년 10월만 되면 코스닥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빠지고 그거 회피하는 물량 때문에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는 분들이 피해를 또 굉장히 한 2달 동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5천만 원 못 버니까 내 문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동성 자체가 내가 문제가 보유한 기업에 영향이 주고 특히 코스피는 영향이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총도 크고 외국인이 지고 있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80%인 시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 충격 받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장 끝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금투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장이 왜 빠졌지? 이거 금투세 이제 시행을 하는 건가? 근데 민주당의 의견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뉴스를 찾아보면 그쪽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대로 가버리면 과연 연말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 좀 그것도 사실 너무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뭐 채팅창에서도 민준아 너 5천 이상 이거 주식으로 버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파는 물량들이 또 얼마나 나올 거면 유동성 자체가 말라버려. 네, 완전히 말라버려. 그거는 지금 굉장히 큰 거죠. 최근 한 달간 코스닥 거래대금 3분의 1 투박 났어요. 그렇죠. 벌써 10조 수준에서 그래서 저희 7조 회사도 이제 떨어졌어요. 보면은 확실히 그 개인 고객분들이 코스닥을 조금씩 외면하는 게 맞아요. 거래가 줄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그거랑 그렇게 너의 실력이랑 그 이슈랑 크게 상관없다.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내가 축구를 하고 싶으면 그냥 막 울퉁불퉁한 흙 있는 그런 흙 운동장보다는 그래도 평평한 잔디에서 공평하게 하고 싶다는 거지. 아, 너 축구 원래 못하니까 여기 돌뿌리 있는 데서 하고 축구공도 돼지 오줌포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그 창구를 마련을 해줘요. 네. 부동산도 하지 말라 그래, 주식도 하지 말라 그래, 예금하면 예금하는 대로 그 예금이자 다 뜯어가 세금으로. 뭘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끝. 자, 알겠습니다. 자, 번호님 45분입니다. 자, 뭐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한 3,600억 오늘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일단은 오늘 수급 주체에서 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큰 물량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연속성을 갖는지 좀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만 좀 빠졌죠. 나머지 이제 뭐 AMD나 이런 주들은 안 빠졌는데 어쨌든 그 수급 자체에서 근데 뭐 외국인 현물이 엄청 파는 건 아니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선물의 베이스 차가 굉장히 크니까 오늘 뭐 갭상승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게 수급이 이게 안 들어오면은 거기서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40분 전쯤에.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이거를 왜 팔까 요 생각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물이 팔고 있는데 코스피에서의 지수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저는 왜 지금 삼성전자 현물 수급 보시면 계속 담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담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이 이제 누적으로 치면 2조 수준까지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크게 배팅할 수 있는 돈이 크지는 않았는데 요렇게 누적에서 한 2조 정도를 뺐는데도 지수가 안 빠지면은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뭔가 이벤트가 터졌을 때 왕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현물과 기관이 또 수급이 뿡 하고 들어오면서 이 지수 상승을 빡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좀 뭔가 응축하는 것이 아닌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계속적으로 2, 3거래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주도주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힘을 조금 모아놓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금요일 이후로는 시장의 방향성이 여기든 저기든 정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에서 이제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느냐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변화가 결국에는 나머지 이제 금리 인하 주들로 배팅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의 힘 자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를 좀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상당히 듭니다. 힘을 어느 정도 응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하면 그쪽으로 또 달릴 모멘텀을 좀 찾고 있는 거다. 네. 만약에 그 이론이 맞는다면 굉장히 좋겠네요. 굉장히 설레는 시나리오기도 하네요. 일단은 설레는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물론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8.5를 부르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상 지금은 이제 8대 후반이나 9대 정도가 특히나 9대 눈높이니까. 정도가 나와줘야 그런 이제 선물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삼전이 한 2, 3% 튀겨주기만 하더라도 지수는 금방 2820에서 30까지는 뛰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와 우린 이제 본 그거까지 봐야지 이러면서 막 기대감 생기고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그런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조금씩 말아 올리기만 해줘도 네. 증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적으로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반대로 치면 이제 그게 안 좋게 됐을 때는 2750선이 깨지면 저는 어쨌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LB가 오늘 진짜 강하네요. 24%. FDA랑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FDA가 야, 너네 괜찮아 이 자식들아. 니네 이거 잘못한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잘해서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발표를 하면서 오늘 24%. 아, 참 주가 관리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15% 넘게 또 오르고 있는 게임 중에서는 넥슨 게임즈,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HLB, 그리고 또 그 2차 전지 중에서는 LNF랑 LG엔솔. 요 정도가 오늘의 좀 주인공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더 좀 준비해 왔는데 네. 좀 그 원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원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좀 연결을 지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삼성중공업이 아마 지난주에 아마 기사 보신 분도 계시고 2조 원짜리 해양 플랜트 수주했던 네, 기사가 맞아요. 나왔어요. 아직 공시는 안 떴습니다. 뜬 건 아닌데 캐나다 펌비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에너지 기업인데 그 시더라고 이거 부르겠죠, 그죠? CDAR.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다인가요? 아무튼 한번 그 찾아볼게요. 제가. LNG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네. 요거의 최종 투자 결정이 그 펌비나 파이프라인 홈페이지에 떴어요. 떴고 거기에 공급사로 삼성중공업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마 수주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FLNG가 뭐냐면은 이제 바다나 육상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시추하잖아요. 그거를 운송하려면 LNG, 그러니까 액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액화시키는 장치를 FLNG라고 해요. 그건데 거기 LNG 운반선의 6배 정도 해요, 가격이. 이제 굉장히 비싼 건데 요거를 이번에 이제 수주 받았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펌비너 파이프라인에 일단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물론 조선주도 좋지만 저는 우리나라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게 제가 펌비너 파이프라인 거기 들어가서 PPT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네. 봤는데 거기 요런 이제 지도가 있더라고요, 실제. 요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요 세다 LNG 요기예요. 네네. 요 프로젝트 수주를 따낸 건데 여기가 캐나다죠. 서쪽 있죠. 태평양 쪽. 거기서 수출을 이쪽에서 이제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기를 왜 이렇게 뚫고 있냐면 아시아가 LNG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이 전 세계 LNG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뭐 호주나 중동 같은 데서 뭐 미국도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런 데가 좀 막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캐나다가도 원자재 보유국이잖아요. 이걸 뚫어가지고 아시아에 수출해서 그럼 캐나다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수출이 되니까. 미국도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이제 그 갑자기 셰일가스 개발돼가지고 네. 원유 수출 국가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도 그렇게 타격을 안 받고 그런 이제 국가로 바뀌었는데 아마 캐나다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본이 뭐냐면 이번 5월에 개통한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이거든요. 이거를 확장하려고 굉장히 그동안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네. 뚫렸어요. 여길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원유가 가요. 근데 요거 이 원유가 중진류예요, 중진류. 중진류가 뭐냐면 이제 탄소가 많이 들어간 건데 좀 무거워요. 이거 우리나라 보통 두바이에서 수입하는 그겁니다. 두바이에서 우리나라 원유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이제 이게 비슷한 종류니까 수입을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바이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땡큐죠. 예, 뭐 캐나다도 당연히 나쁠 게 없고.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 공급이 늘어나요. 원유 공급, LNG 공급이 늘어나고 이걸 운송하는 당연히 선박도 호재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저는 경제에도 나중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그래서 저는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 지금 좀 올랐지만 허리케인 시즌 지나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관련해서 또 좋은 자료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CEDR은 시더래요. 시더가 맞군요. 네, 시더. 이게 무슨 그 소나무과, 향나무과 요거래요. 그래서 시더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가야겠죠? 오늘 마감까지의 좀 전략 끝까지는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보노님부터?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약간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산업군들로 쏠리는 작업들이 계속 될 거고 그 계속 후보군을 찾는 과정들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저는 그거를 핵심으로 찾아야 된다고 봐요. 글로벌적으로 뭔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산업군들 있잖아요. 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분명 지수 대비했을 때는 아웃퍼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운임도 좀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3.6까지 또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그 폭 자체가 느리지만 어쨌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발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또 토탈로는 한 4-5개 정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한 3-4개 정도는 나왔잖아요. 바이오, 2차전지, 해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2-3개 더 나오는 것까지는 또 재건도 지금 한번 이벤트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 반대 급부의 산업군들이긴 한데 그거에다 아마 1-2개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또 여기 중에서 압축해서 기존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 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 확인하면서 그쪽에서 또 한번 이제 확실하게 엑시트 되는 산업군이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걸 휘용하고 들어와서 맞춰줘서 이제 이걸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시나리오로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런 산업군들 어떤 게 좀 미인 테스트에 올라올까 이런 공부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명 지금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갈 애들을 찾아보자. 네, 그 시동을 준비를 하는 데는 준비하자. 차트에서는 항상 이제 전조 현상이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 이때였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앞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민사님은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아직은 좀 오늘도 보면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은 없고 미국에 비해서 아직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 여러 이유들은 뭐 물론 있겠죠. 근데 뭐 미국의 정치 리스크 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정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교집합이 돼서 한국 증시를 조금 이제 누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또 기회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래쪽 변동성이 나온다면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로 주가들이 뭐 어떤 수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금 뭐 수출 데이터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또 팩트 중에 하나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보시고 올해 상반기만 봐도 장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정말 화려한 종목 장세는 맞아요. 정말 화장품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기업도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은 또 언제든지 나오는데 대신에 어쨌든 주가가 좀 눌러줄 때 그런 걸 좀 잘 이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20분 마감까지 여러분 또 잘 수익을 내 보시고요. 또 방어적인 전략 그리고 쇼핑 리스트에 어떤 종목들을 올리느냐에 대한 선택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맛동산 있습니다. 아, 옛날에 제가 20살 때는 신촌 정말 메카였거든요. 아, 신촌과 이대. 거기 줄리아나, 파라오 막 어떻게 웃으시죠? 아시나봐요. 알죠. 이대역 쪽에 그 파라오 이 줄리아나 대단했는데 상권이 춤을 추던 이 거리 신촌 왜 몰락했을까? 지금 거기 그 입찰한 것도 다 지금 문 닫고 상가도 싹 비었다 그래요. 그 메가박스 있는 그 건물이 큰 거. 그거 무슨 건물이었지? 왜 어쨌든 요 신촌 거리가 몰락했을까? 왜 비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홍 소장님께서 맛동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맛동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